이런 질문이었는데, 일단은 힌트에서 조금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 첫 번째, 나 같은 경우는 중국인 유저, 그 다음에 조선의 유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기술하거나 배경하는 거에 있어서, 개인차이 조금 생길 수 있지. 나로 넘어가면 사람 이름 여러 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썼던 저서의 이름이 같이 나와요. 이게 사람의 이름과 저서의 이름은 두 개가 서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누구에 따르면 될 수 있는 거고, 뭐뭐에 따르면 될 수 있는 거죠. 본인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비교했니? 분류형 글은 다른 거보다는 일단 검수화해서 본인이 이렇게 비교를 하겠지.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율의 민간회의랑 별개로 저는 따로 가치적으로 좀 구분이 될 수 있게 좀 정리점이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너네가 본인 테스트의 대략적인 인간이 몇개를 이뤄보는 안 높게 생각이 없으시죠? 중국에서 비롯된 미선은 그죠?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생산한 서적이다. 됐죠? 유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나오네요. 기본적으로 유서는 무엇인가? 유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실수할 만한 것이 있다는 유서는 그리고 실수하는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제어할 뿐,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한다. 이건 있어요. 하지만 상호 비교 없고요. 천자에서 일반 상업적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할수 부분도 있겠죠. 한 요소라고 하는 게 있고, 관중 요소라고 하는 거 편찬 장치, 시계차, 이런 거 없어야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들을 동원하여 빛과 주소로 대규모의 이선을 통해서 반행하였다. 지금 따뜻하게 세계 적시했어요. 중국에서 있는 거고, 중국에 있어 있으니까 많은 학자를 동원했다. 국가 지도로 편찬되었다. 대규모의 이설을 생산했다. 그래서 인간까지의 기득을 특성하고 왕조의 위험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특성하는 게 있죠? 왕조의 위험을 발생했다.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워야 일반 국가와 이렇게 많은 국가 구조로 일본으로 기술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험을 다시 느껴가지고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 한 문장을 쪼개서 객관식 선택지에 배열을 그렇죠? 넘어갑니다. 이렇게 중국의 유서를 수용한 조선에서는 이 조선의 유서 얘기 나오겠죠. 중국의 유서를 활용하는 한편 중국의 유서 생산 방식에 따라 필요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의 유서 생산 방식에 따라서 생산한다. 근데 대체로 국가 아니고 개인이 소규모입니다. 벌써 차이가 나죠. 중국은 국가 주도로 집단으로 만들었다고. 근데 조선은 반대죠.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 아, 전문 유서? 조선이 유서.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도 많은데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중국은 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되지 않고 기존 서적에서 특별한 부분을 발췌하고 기록하여 과거 시험 중에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해서 그래서 최근 안에 첫 번째 문제는 이 같은 유사편상 기술적인 가운데 17세기부터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조를 형성하면서 유사편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실학 가글에서 일단 세 가지 쪽을 말해보시면 실학자들이 실학자들이 현실 개혁의 담겨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현천의 의도를 지식의 대중과 확산 또한 지식의 대표 사역 검수화했고 법률을 더했고 이상한 시스템은 그냥 그러니까 미학에서는 진짜 그렇게 능력을 보지 않아요. 근거에서 이론적으로 밝히는 부분과 이에 대한 의견 등 단서를 비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의견을 밝히고 의견을 단서를 자,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 주작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숨기는 중요한 경우가 개방 대신에 한 가지만 주의할 점 주작의 지식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주작의 지식은 배제했다, 배척했다, 거부했다 아니에요. 이런 거에 너희들이 의견을 많이 남깁니다. 위에 나오는 말만 맞으면 제가 분명하게 나타내는 부자하게 지식도 이어받았지. 이 다른 광범위하게 정리하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시하여 과 자연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냥 거칠게 얘기하는 부분은 부정하고 유승이 되거든요. 시대에는 악무나 자연학 이런 건 모르겠어요. 적당한 의미입니다. 신학적인 비서에 자신의 비서에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모아서 검수하여 집어넣었고 거기다가 자신의 의견, 평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시면 훨씬 더 폭이 넓어집니다. 수록되는 지식의 폭이 넓어집니다.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미서가 부자학의 관념적 사유에 집중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하는 것을 지식의 적시하는 의미를 부자학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집중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 물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 유학자들은 무기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져봐 되니까 이대로 전해지는 기술은 한계가 있어요. 뭔가 기록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비장하게 전해지는 시스템은 유교와 관련된 내용만 주로 기록이 되니까 그 이외에 다른 시스템이 만들기 힘들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실학자들이 그런 다른 내용들 가지고 자신의 교정에 쉽게 포함하면서 그 지식의 전달과 전신, 대승이라고 하는 것을
실업자들의 예산이 이런 빠르게 표시해주시면 그래서 뭐 가문에서는 동의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는 그리고 그래서 자, 나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실학자들, 그래서 아에서 이야기했던 실학자들이 유서를 썼어요. 근데 그 실학자들을 조금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의 선지자들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남, 곧 성학 조선지 인터의 국적 자원 조사로 현재 인터의 실력선을 이거 문학자들이라는 행복을 하지 여기 그런 성한 흥분이 전시하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되겠느냐 공자님이 노할 것이다 막 이런 거지. 하지만 조선후기 실학자가 이제 공부가 이들이 백과 신석기 조사를 기자학의 법적 영역 내에서 통합의 지식을 사용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수광이 됐건 이게 됐건 이게 됐건 이다 질문에서 우리 읽고 넘어온 거 있어요. 주자학을 배척한 건 아니야 이 사람들이 됐습니까? 주자학도 같이 이어받는 한편 됐죠? 그 이외에 다른 학문적 내용도 자신의 저서에 실었겠지. 그렇습니다. 다음 문단 가보겠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볼게요, 아예. 자, 17세기 이수광은, 됐죠? 이수광은 주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뭐 뻔한 얘기겠죠, 이거는. 이미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한 거니까. 서학을 받아들였다라는 거는 이 시대에 따지면은 진짜 엄청 파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선비가 서학을 학문으로서 뭔가 공부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를 지녔다? 야, 이거는, 됐죠? 넘어갈게요. 주작에 기초하여 도덕에 관한 학문과 경전에 관한 학문 등이 주류였던 당시 상황에서 괜찮습니까? 당연히 주류는 주작이었죠. 이때 그는 지복유설이라고 하는 책을 썼대요. 괜찮습니까? 아까 우리 처음 얘기했던 겁니다. 사람 이름과 저서 이름은 두 개 그냥 교차해서 쓸 거예요. 자기 맘대로 쓸 겁니다. 이수강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가 됐다가 지복유설에 따르면 저쩌고 저쩌고 할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수광의 지복유설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두 개를 묶어주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뒤에 갈게요.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고 항목화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앞에서도 우리 얘기했던 거죠.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유서는 이런 게 다 있다고. 지식을 망라했다. 항목화했다.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 표시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사신의 일원으로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다. 이것도 역시나 표시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다. 그렇죠? 자, 이에 대해 심성수양에 절실하지 않다.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라는 일부 주자학자들의 비판. 괜찮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까였다는 겁니다. 심성수양에 절실하지 않다. 그 다음에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라는 비판. 받을 수 있었겠죠? 그죠? 왜? 이수광의 지붕유설에서는 주자학 말고 다른 학문도 비중이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자, 그가 소개한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큰 시간차 없이 주변에 알려졌다. 됐죠? 여기까지 이수광 얘기였네요. 다음은 더 내려가서 18세기 이익은 됐죠? 이익이니까 세모 이제 얘기 나오겠죠? 갑시다. 자, 이익은 서학의 지식 자체를 성호사설이라고 하는 책의 표제어로 삼았고, 됐죠? 이익이랑 성호사설은 같은 말 되네요. 자,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얘기 나오네요. 오케이. 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서학을 어떻게 썼다고?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써먹었대요. 됐습니까? 자, 분명히 동그라미, 세모, 네모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서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자신의 저서에 반영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분명히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니까 각 문단별로 구분해 놨겠죠. 이게 특징입니다. 됐죠? 여기에 써먹었다고. 이게 목적이라고, 목적. 서학을 수용하는 목적이 된다고. 기존의 지식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 괜찮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체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당화하거나 배제예요. 됐습니까?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서학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서학에도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오니까 기존에 우리가 공부하던 이 학설은 맞는 거다, 정당한 거다. 이런 내용도 있을 거고. 됐습니까? 반대로 따지면 우리는 기존까지 이러한 학설을 주류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서학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 라는 이야기로 언급이 될 수도 있겠지. 괜찮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특히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며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며 소개하였다. 오케이? 상호 참조. 그래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했다. 중간에 한번 끊어줘도 되고. 됐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았고요. 주자학의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수용했구나.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나온 게 해부학과 생리학을 주자학의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또한 서학의 수학을 주자학 지식 영역 안에서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괜찮습니까? 뭐 요것도 체크 정도는 해둘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재구성하는 경우도 있네. 그렇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도 넘어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서학을 반영할 때, 그죠? 서학을 들여올 때 주자학의 하위 이론으로 집어넣거나 주자학의 지식 영역 안에서 서학을 바라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네요.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마지막 이규경 얘기입니다. 이규경도 오주연 문장 전산곡을 편찬하면서 서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뭐 어차피 여기까지 공통이죠. 자, 그는 성호사설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였고 이과 마찬가지로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뭐 이거는 뭐 문제 없죠. 오히려 이렇게 마찬가지로라고 대놓고 얘기해 줬으니까 여긴 좀 쉽죠. 자, 그가 주로 유서의 지적 자원을 활용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은 이것도 뭐 표시 한번 합시다. 중국의 서학 연구서를 주된 지적 자원으로 활용했구나. 괜찮습니까? 자,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의 학문과 절충한 것이었고요.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반영한 것이었다. 뭐 이거는 워낙 익숙한 거네요. 좋은 건 다 지들 거라고 얘기하는 거. 서학 중국 원류설. 됐죠? 괜찮습니까? 어디 안 가네요. 됐어? 그러니까 이규경의 오주연 문상 뭐야 이거 뭐 아무튼 니은 그쵸? 제 책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에서는 서학의 중국 원류설이 반영되어 있다. 괜찮습니까? 됐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규경의 저서에서는 그쵸? 중국의 서학 연구서를 주된 지적 자원으로 활용했는데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 그쵸?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은 그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 서학 중국 원류설이 담겨 있다고. 그러니까 그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을 주된 자료로 하다 보니까 이규경의 저서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겠지. 됐죠? 이에 따라 이규경은 이 책들에 담긴 중국화한 서학 지식과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받아들였고, 맞죠? 바로 나오네요. 중국화, 서학 지식의 중국화, 그 다음에 서학 중국 원류설, 이거 인정했다고. 이규영은 둘 다. 됐죠? 자,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존의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됐지? 중화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중심이다. 서학 수용의 이질감과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괜찮습니까? 이렇듯 이규경은 서학 연구서들을 활용해 매개적으로 서학을 수용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거 지금 내가 동그라미랑 X를 분명히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 뭐 이 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글들까지 인용해서 출제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화관념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저서를 썼던 사람들도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중화관념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중국이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다. 중심은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을 드러낸 저서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런 저서를 쓴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견해를 대비하는 모의고사 지문도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 따가지고 오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어디까지나 이제 그거는 우리한테는 보기로 주어질 수 있는 거겠죠? 됐나? 오케이. 요 정도 내용 생각해 두시면, 나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사람, 그렇죠? 세 사람의 중심 내용. 어쨌든 셋 다 실학자이기 때문에 공통 분모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자학 이외에 다른 학문도 자신의 유서에 반영했다라는 거. 괜찮습니까? 하지만 왜 반영했는지, 어떤 식으로 반영했는지, 그죠? 그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각각 분류가 되는 거죠. 요걸 비교하는 것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가글의 세 문단, 나글의 세 문단 이렇게 6등분 해가지고 조금 분류해 두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보시고 같이 정리해 봅시다. 4번부터 좀 봅시다. 뭐 끊어놓고 봐야 되겠죠. 가에서는 됐죠? 가에서는이라고 하는 내용 봤을 때 유세 유형을 분류하였다. 유형을 분류하였다라는 말 자체는 뭐 아주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유서, 조선의 유서, 실학자들의 유서. 그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가에서는 유서의 개념. 야, 유서가 뭔지 개념을 얘기한 건 있었어요. 괜찮습니까? 하지만 유용성이라고 하는 게 없었죠? 됐습니까? 유용성은 어떤 쓸모가 있었느냐야. 됐습니까? 어. 가에서는 그 쓸모가 있었다를 소개하는 부분은 조금 빈약하죠. 그래서 2번이 날아가는 겁니다, 일단. 됐습니까? 3번, 유서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애초에 헛소리죠? 됐습니까? 유서의 기원에 대한 얘기 아예 없었고요. 자, 4번, 유서의 특성 있었고, 의 있었고. 괜찮습니까? 4번 살려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5번, 유서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원인. 에이, 애초에 이거부터가 없잖아. 됐죠?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이랑 4번 두 개만 살려놓는 거네요. 나는 지금 쳐다도 안 봤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를 봤을 때 유서의 분류 기준과 적절성 여부. 아예 분류 기준에 대한 얘기 아니었잖아. 괜찮습니까? 유서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1번 탈락하고 나면 정답이 4번이었던 거네요. 오른쪽 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는 유서 편찬에서 특정 학문의 수용 양상을 시기별로 소개하였다. 특정 학문? 무슨 학문? 크게. 그렇지. 이게 서학 얘기죠? 괜찮습니까? 음. 됐니? 그리고 이게 시기별론지는 어떻게 알아? 분명히 본문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고 넘어서 그렇지 17세기에는 18세기에는 19세기에는 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다른 말로 통시적으로 소개하였다. 맞죠? 통시적 관점에서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문제 없죠? 정답이 4번이었다라는 거 넘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고려해보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4번의 정답은 4번. 5번 갑시다.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많았던 것은 됐죠? 조선에서는 깜짝이야. 그렇죠? 조선에서는 중국에서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가글에서 조선, 중국, 실학 세로수로 구분해 놨으니까 그렇죠? 자, 조선에서는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았다. 일단 내용 일치입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틀렸으면 뒤에 내용은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지는 거잖아. 편찬자 미상 많았습니다. 됐죠? 그리고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했다. 맞죠? 그리고 이 개인적 목적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었어, 본문에서?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 괜찮습니까? 됐죠? 뭐 메모 정도는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시문 창작, 과거 시험 준비. 끝나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조선에서는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유서가 편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에이, 같은 얘기잖아, 지금 두 개가. 그렇죠? 1번이랑 2번이 결국 같은 얘기가 되어버리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해두는 이유가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 또. 됐죠? 출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넘사벽의 내용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 양반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같은 글을 가지고 문제 내는 사람이고 같은 글을 가지고 생각하는 우리라고. 됐습니까? 앞으로 보게 될 모든 글들이 다 똑같습니다. 쫄아서 접근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어차피 다 글 안에서입니다. 3번 갑시다. 조선에서는 중국의 편찬 방식을 따르면서도 이거 있었어요. 그치? 편찬 방식을 따르는 거 있었습니다. 대체로 국가보다는 개인에 의해. 아, 여기도 맞는데요. 됐습니까? 1, 2, 3번 일단 다 맞는 얘기니까 날리고 갈 수 있겠네요. 그쵸? 4번, 5번은 이제 중국 얘기니까 우리가 봐야 하는 문단이 달라지죠. 갑시다. 4번.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맞고요. 대규모로 편찬한 거 맞고요. 왕조의 위험 맞고요. 괜찮습니까? 세 개 다 맞는 내용이었죠? 4번 지우고 넘어가고. 됐죠? 5번 갑시다. 중국에서는 주로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여 유서를 편찬하였다. 에이, 이게 없었죠? 괜찮습니까? 어, 됐죠?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인다라고 하는 건 없었죠? 유서의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오히려 이게 가능한 건 실학자들의 유서에선 가능하죠. 괜찮습니까? 5번의 정답 5번이었네요. 6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역과 니은. 아, 우리한테는 기역과 니은은 더 이상 문자가 아닙니다. 기역은 뭐였냐? 동그라미였냐? 맞니? 기역은 동그라미야, 세모야? 세모죠. 됐지? 세모였지? 기역은 세모고요. 니은은 네모였네요. 괜찮습니까? 됐죠? 이거 찾는 거라고. 자, 지식의 제공이라는 가의 편찬 의도는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한 가의 방식은 가의 성격은 과의 관점은 가의 유연성과 개방성은 이거는 지금 기억 니은과 관계 없잖아. 괜찮습니까? 가의 특징을 묻는 거잖아. 지금 왼쪽 편에 있는 애들은 여기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지식의 제공이라는 가의 편찬 의도 맞는 말.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맞는 말. 평가를 더하는 저술이었다. 맞는 말. 사실 탐구를 중시하여 자연과학에 관심을 드러내었다. 맞는 말. 그렇습니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이 있었다. 맞는 말. 괜찮습니까? 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네. 그죠? 그러니까 왼쪽에 가에 대한 설명은 다 맞는 말이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선택지 전체에서 절반만 남네요. 됐지? 여기까지만 판단하고 정답 찾는 거겠죠. 가봅시다. 자, 기억에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하였는가? 자,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였다의 세모가 있는지를 본문에서 찾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세모였다면 맞는 거고요. 세모가 아니었다면 틀린 거라고. 됐습니까? 도형 비교를 못 하진 않잖아, 우리가. 그래서 본문에다가 그렇게 꼼꼼하게 다 체크해놨던 거라고. 됐습니까? 자, 물론 이건 이제 우리가 학교 시험을 염두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내용을 분류해서 범주화한 내용이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시험지에는 표시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됐죠? 자, 2번 갈게요. 해부학과 생리학을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수용하였는가? 요거 세모에 있는가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 내용이 세모와 관련한 문단에 들어가 있으면 맞는 말인 거고, 아니면 틀린 거고.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3번 갈게요. 니은에서 이제 네모로 넘어가네요. 자,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학을 활용했다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서학을 활용한 거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다 있었으니까. 대신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이쪽이죠? 괜찮습니까? 자, 서학 활용의 목적이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는지 됐습니까? 근데 네모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잖아. 됐습니까? 이게 틀렸네요. 괜찮습니까? 어. 네모의 서학 활용의 목적은 뭐였어? 본문에 언급된 바로 따지면 서학의 진보성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음? 목적이 뚜렷하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네요. 어, 문장의 형태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지는 않은데, 진보성을 확인하고자가 아니라, 괜찮습니까? 뭐, 요 정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진보성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가지고 요 문장을 커버를 해보자면, 그죠? 서학이 갖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가치관이 반영되었다 정도? 요 정도는 확인할 수 있네요. 괜찮죠? 됐습니까? 이거를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기 위해서 서학을 반영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다른 거죠. 괜찮습니까? 어. 서학에 담겨 있는 그러니까 중국의 서학을 받아들인 그 기록들에서 찾을 수 있는 중국 원류설. 이거를 수용했다 정도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문제 없어? 오케이. 정답이 3번 정도로 체크하고 일단은 나머지 것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니은에서 천문학과 우주론의 내용을 수록한 거, 이거는 뭐 분명히 드러나 있으니까 확인하는데 문제 없을 거고요. 기억과 니은에서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받아들인 것, 이것도 문제 없죠. 이거는 기억과 니은뿐만이 아니라 맨 처음에 나왔던 동그라미 내용도 포함되는 겁니다. 얘는 동그라미와 세모와 네모 모두예요. 그렇죠? 요건 가능하죠. 됐나요? 그 정도 내용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3번은 선택지가 조금 모호하긴 하다. 문장은.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목적은 이제 명문화된 게 없으니까. 조금 우리가 커버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 정도가 되겠네. 자, 7번 갑시다. 나를 반박하기 위한 이수광의 말. 요거를 조금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3, 4, 5는 확실하게 지웠을걸? 그렇죠? 왜냐하면 주자의 도가 분명히 그렇죠? 그 다음에 유학 경전에 쓰이지 않는 글자를 더하는 일은 학문을 해치는 길 아니잖아 이런 거 절대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도 똑같죠? 여러 학문 우리 학문을 경전을 널리 배우고 익혀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 학문을 두루 받아들여야 된다가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3, 4, 5를 날리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을 거고 다만 이제 1, 2번 같은 경우에는 1번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라고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나를 반박하기 위한 거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나를 이야기했던 일부 주자학자들 심성수양에 절실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서 순수하지 않다. 라고 비판을 했단 말이지. 괜찮습니까? 하지만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심신수양과 관련한 내용보다는 서학을 받아들였다. 괜찮습니까? 이 부분에 더 초점이 가 있죠. 본문에서 얘기하는. 됐죠? 그래서 더 가까운 거 2번으로 가는 겁니다. 주자학에 매몰되어서 여러 이치를 연구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1번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과 더 어울리는 게 2번이라서 그렇습니다. 괜찮죠? 그렇죠. 넘어가도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의 근거를 찾을 수 없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심신수양이라고 하는 걸 학문의 후순위로 두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수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심신수양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건 우리 근거가 없잖아.
그렇죠. 다음 일이다라고 얘기했을지, 심신수양의 방법 중 하나다라고 얘기했을지, 아니면 심신수양이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한다라고 얘기했을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음의 영역이에요. 괜찮습니까? 엄밀히 따져보자면. 됐죠? 8번 갑시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일단 패스. 안 읽을 거예요. 최대한 나중에 읽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비해, 비해와 달리. 괜찮습니까? 우리 왼쪽에 있는 이 내용은 전부 다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 이 내용들은. 그렇죠? 본문에서 일단 하나씩 확인하는 거지. 자, 가의 실학자들의 유서가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는지 맞네요. 괜찮습니까? 자, 증거를 제시하여 이론적으로 밝히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가의 실학자들의 유서. 괜찮네요. 좋습니까? 자, 당대의 지식을 망라하고 서양 관련 지식을 소개하고자 한 지봉유설. 아, 사람 이름 대신에 책 이름 들어갔죠? 지봉유설 우리 동그라미 쳤던 거였습니다. 괜찮죠? 동그라미에 이게 있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공교롭게도 맞아요. 그지? 4번 기존 학설의 정당화 내지 배제에 관심을 두었던 성우사설. 괜찮습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죠? 우리 문단별로 정리해 놨으니까 뭐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던 요게 이제 지금 뭐야? 중국 원류설이었죠? 괜찮습니까? 중국이 중심이다. 중국 기원설, 중국 원류설 모르는 얘기겠죠? 오주연 문장 전산고 네모 됐습니까? 에이, 왼쪽에서는 건질 게 없었네요. 그럼 결국 우리는 보기 읽고 오른쪽에서 판단해야 되네. 귀찮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올라갑시다. 자, 서구유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 나온 겁니다. 임원경제지라고 하는 책. 그렇죠? 여기에서는 발췌, 분류한 유서이다.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의식을 명시한 이 유서에는 뭐 이런 거 있네요. 그렇죠? 국가를 위한다라는 목적의식이 명시되어 있다네요. 그리고 향촌 4대부의 이상적 삶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렸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런 내용 들어있다네요. 4대부의 이상적인 삶을 제시했다. 그리고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실었다. 됐습니까? 그리고 향촌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집성되었다.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실렸답니다. 됐습니까? 자, 주작을 기반으로 실증과 실용의 자세를 견지했던 서구의 입장, 서학 중국 원류설,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등이 반영되었다. 이거 다 실렸다는 거네요. 그쵸? 주작을 기반으로 한 거 있고요. 서학 중국 원류설 받아들였고요. 중국과 조선의 현실을 비교하는 거 들어가 있었고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안설을 부기하였으며 안설 뭔지 나왔죠? 자신의 견해도 집어넣었다고. 그렇죠? 평가를 담았다고. 그리고 제한적으로 색인을 넣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것도 다 특징 중에 하나네요. 그럼 밑에 내려가서 하나씩 하나씩 따져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것만 지금 판단하면 되니까.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의식. 박스 안에 있었죠? 오케이. 맞는 말 넘어가고요. 자, 편찬자의 고증과 의견이 반영되었다. 이게 안설이지? 괜찮습니까? 이게 안설입니다. 안설 있다고 했으니까. 됐죠? 확인된 거예요. 동그라미. 됐죠? 3번.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편찬되는 전문 유서의 성격이 두드러지겠군. 지금 보시면 향촌 4대부의 어쩌고저쩌고 여기에 국한되어 있잖아. 그죠? 전범위를 망라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도 전문 유서의 성격. 괜찮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향촌 사회 구성원의 삶에 필요한 실용적 지식의 활용에 대한 관심. 이거 박스 안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 되겠네요. 마지막 거 볼게요.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중국의 현실과 조선의 현실을 비교하였다. 아, 이거는 있어요. 그쵸? 중국의 현실과 조선의 현실을 비교했다. 하지만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았다. 이게 틀렸죠? 왜? 박스 안에 분명히 언급된 부분 있잖아. 중국 원류설을 받아들였다. 됐죠? 결과적으로 이게 중화관념에 구애된 거죠. 됐죠? 다만 이제 5번에다가 출제자가 조금 신경 썼던 부분은 본문에서 우리 네모가
괜찮습니까? 우리 네모가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괜찮습니까? 네모가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썼어요. 대신에 선택지에다가는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썼죠. 야, 구애되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구속되다, 속하다예요. 얽매이다입니다. 얽매이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 살짝씩 바꿔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됐죠? 정답 5번이었다.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마지막 9번. 야, 어휘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맞는 선택지의 한자어들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맞는 선택지에 있는 거. 자, 2번이 잘못됐죠? 개봉이 아니라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얘는 뭐가 돼야 돼? 계승하는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됐죠? 나머지 선택지 맞는 것들 다시 한 번씩 비교해가지고 바꿀 준비 돼 있어야 됩니다. 됐죠? 의거하다, 용이하다, 혼재되어, 변경하여. 괜찮습니까? 요 내용들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두고 넘어가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치?